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오늘 80일간의 투자일주 11차 시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실업률 넘버가 있었죠. non-farm payroll도 좋게 나왔고 실업률이 무려 5.4%, 5.7%가 예상치였는데 예상치를 깨고 5.4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넘버들도 좋게 나왔습니다. 노동 참여율도 살짝 오르고. 근데 이제 주식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요 파트부터가 개장하고부터인데 S&P 지수를 보시면 사실 오늘 거의 움직임이 없죠. 이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만 바라보고 계시면은 시장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가 좀 힘든데, 가장 먼저 국채금리부터 보시면은 지금 8시 반에 이제 실업률 발표되자마자 엄청나게 뛰었죠. 그래서 1.3%에 도달을 했고, 지금 골드 차트 같은 경우에는 박살이 났고 실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그림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이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아지니까 이제 연준이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을 했고,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국채 매입을 줄인다 이런 뜻이니까 국채 수요가 줄어들고, 국채 수요가 줄어들면은 국채 가격은 낮아지고, 국채 가격이 낮아지면 이렇게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실질 금리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골드와 실버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박살이 나고, 그런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주식이 좋지 않을까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듀레이션이 높은 주식들, 그러니까 이자율 상승에 취약한 주식들, 그런 것들이 나스닥 혹은 이제 성장주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은 보시면 발표되고 나서 좀 하락세가 있었고, 왜 성장주들이 취약하냐면은 결국은 기업 가치라는 것은 그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들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의 그런 밸류인데,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계산하려면은 이자율로 할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100만원 받을래, 내년에 100만원 받을래 하면은 당연히 오늘 받는 게 좋으니까요. 오늘 100만원 받아서 예금만 해놔도 내년엔 101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받을 100만원은 지금 가치로는 한 99만원, 98만원 정도 된다, 이런 걸 할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테이퍼링 확률이 높아지고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성장주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와 아크는 2% 이상 하락했고, 팔란티어는 3%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지수 반응 자체는 이게 어쨌든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니까, 테이퍼링 확률이 높아진 건 악재지만 경제 좋아지는 건 또 호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주가 지수 자체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주식시장 내에서 특정 주식들이 로테이션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추세가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파트, 이제 투자 용어는 어제 말씀드렸던 그 스큐 지수, 여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이제 발간한 스큐 인덱스 관련한 백서인데, 일단 스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우선 어떤 분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분포를 표시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키를 재는데 여기 가운데가 이제 평균이라고 해봅시다. 한국 남성 평균 174 정도? 그러면은 이 평균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사람들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190, 200인 사람은 몇 명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겠죠? 그래서 이걸 정규 분포라고 하거든요. 자연계에서 많이 관찰되는 그런 분포를. 근데 분포가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쏠리면은 왼쪽에 극단값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쏠리면은 이제 플러스 쪽으로 쏠렸다고 하는데, 플러스 쪽에 극단값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수 수익률에 로그를 취한 값이 보통 정규 분포를 조금 띄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이면은 네거티브하게 좀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큰 폭락들이 있다는 거죠. 검은 월요일, 검은 목요일 그런 거 들어보셨죠? 하루에 30% 이상 폭락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게 얼마나 쏠렸느냐, 그거를 계산하는 값이 스큐고요. 그 스큐 값이 마이너스면 이쪽으로 많이 쏠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폭등하는 날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폭락 후에 폭승을 잠시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이후에 그 TARP 같은 거 이제 발표 났을 때 엄청 그날 오르고 그런 일들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주식시장은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스큐가 있다, 그게 스큐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옵션 시장에서 옵션 가격을 프라이싱 할 때 이제 1987년도 그때의 폭락장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볼러틸리티 스마일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위쪽의 콜옵션과 아래쪽의 풋옵션이 비슷한 가격대를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7년 폭락장 이후로는
사람들이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올라갈 때는 조금씩 올라가는데 한 번씩 엄청난 폭락장이 온다. 그래서 풋에다가 프리미엄을 더 많이 얹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풋 쪽의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게 된 거고, 블랙숄즈 프레임에서는 다른 입력값들은 다 시장에서 관측이 가능한 값이기 때문에 그런 관측값들은 동일한데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재 변동성이 뛰는 거죠. 그래서 각 행사가에 이렇게 내재 변동성을 측정해 봤을 때 풋 쪽에, 그러니까 하방 쪽에 내재 변동성이 높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테크니컬 용어들을 다 빼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냥 옵션의 시장 참여자들이 하락에 대한 위험성을 더 높게 가격을 책정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결국은 이 스큐 인덱스가 측정하는 것은 그 스큐니스 값을 이제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마이너스냐, 그것을 이제 측정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항상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데, 인덱스 자체는 100 이상입니다. 100 빼기 10 곱하기 이제 스큐니스 값을 이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큐니스 값은 보통 마이너스 4.7에서 마이너스 0.1 정도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 대입을 하면은 이제 이 스큐 인덱스 값은 대충 100에서 150 사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큐라는 인덱스도 그 빅스 인덱스처럼 옵션 가격들에서 계산되는 그런 지표고, 얼마나 시장 참여자들이 테일 리스크를 신경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빅스 지수와 다른 점은, 빅스 지수는 전반적인 옵션 가격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옵션 시장의 내재 변동성 가치가 얼마나 크게 뛰느냐, 시장 플레이어들이 미래 시장의 그런 전반적인 변동성에 대한 기대값을 얼마나 높이 생각하고 있는지가 빅스 인덱스라면은, 스큐 인덱스는 2표준 편자, 3표준 편자 이상의 그런 극단값들, 테일 리스크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만든 거니까 여기 백서를 보시면은 87년도 그런 폭락장이랑 외환 위기랑 금융위기 전에 이렇게 스큐 인덱스가 높았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뭐 실제로도 이제 한번 보시면은 보라색이 이제 S&P 500 지수고 이 아래쪽이 스큐 지수인데, 여기 올라오고 나서 여기 하락하고 여기 올라오고 나서 하락하고 뭐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하죠. 보면 하락 한두 달 정도 전에 이렇게 스큐 인덱스가 솟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한 달 반 정도 전에 6월 말 정도 돼서 스큐 인덱스가 엄청 올랐습니다. 무려 170까지 올랐었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걸 트레이딩에 적용하려고 그런 통계적인 검증들을 해보고 하면은 여러 가지 상반되는 결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뭐 통계적인 관점 아니면 테크니컬 관점, 백서의 관점, 이런 관점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항상 모든 것들을 그 저변에 깔린 어떤 논리를 파헤쳐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어떤 논리가 무엇일까? 이 스큐 인덱스가 만약에 유효하다면, 스큐 인덱스가 왜 하락장 한두 달 전에 치솟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아마 99.9%의 사람들, 뭐 기관 투자자들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스큐 인덱스 자체가 어떤 테일 리스크, 굉장히 큰 움직임에 대한 어떤 공포, 테일 리스크에 대한 그런 공포를 나타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치솟고 나면은 하락장이 오는 게 아니냐,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대답은 왜 스큐 지수가 치솟고 나서 한두 달 후에야 하락장이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스큐 인덱스가 엄청 치솟은 상태에서 하락장이 오면은 말이 좀 되겠죠. 근데 왜 치솟고 나서 다시 원점 되고 나서 하락하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이제 팀 단위로 거래를 하면서 어떤 브로커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헤지펀드들 주문들, 그리고 그 속에서 플레이어들의 행동들, 그런 것들을 취합해 봤을 때 이제 내린 결론인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일단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헤지펀드들의 어떤 옵션 전략 중에서 가장 흔한 전략이 칼러라는 전략이에요. 그 전략은 무엇이냐? 풋옵션을 사면서 콜옵션을 파는 그런 전략입니다. 먼저 주식을 사게 되면 손익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 가로축이 주가라고 하고 세로축이 손익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주가가 올라갈수록 내 이익도 올라가겠죠? 근데 헤지펀드 매니저가 하락 대비를 좀 해야겠다, 좀 하락장이 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풋옵션을 사게 됩니다. 풋옵션은 이렇게 생겼죠? 행사가 기점으로 이제 하락할수록 이익을 보는, 그러면은 이 주식 포지션과 풋옵션 포지션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개를 더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주식 포지션에서 하방을 이렇게 방어하게 된 거죠. 대신에 풋옵션을 샀을 때 그 프리미엄만큼 이제 가격을 지불해야 되니까 요만큼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
풋으로 해지하면은 나타나는 손익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 프리미엄이 좀 아깝잖아요. 이거를 다시 올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외가 쪽 콜을 팔면 됩니다. 콜 옵션은 이렇게 생겼죠. 콜 옵션을 파는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콜 옵션을 여기서 이렇게 팔면은 이 콜 옵션 행사가 위로 가면은 콜 옵션에서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 다 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점점 복잡해지는데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손익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풋 옵션을 삼으로써 이 하방을 해지를 하고 콜 옵션을 파는 것을 통해서 이 상방을 포기를 합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 지불한 프리미엄을 여기서 다시 벌어들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컬러 전략이라고 하고 헤지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굉장히 흔한 전략이에요. 그러면은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컬러 전략을 굉장히 공통적으로 많이 진입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내재 변동성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아래쪽의 풋 옵션들은 점점 더 비싸지겠죠. 풋을 사서 해지를 하니까. 그 다음 콜 옵션들은 콜을 팔잖아요. 콜을 팔면 점점 이쪽이 싸지겠죠. 즉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컬러라는 전략을 실행을 하면 할수록 내재 변동성이 이렇게 됩니다. 기울기가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스큐 인덱스 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큐 값이 치솟았다는 이야기는 그 시기에 이런 매매들을 많이 진입했다, 그런 뜻이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해지를 할 때는 너무 가까운 만기는 하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운 만기는 감마값이나 테타값도 너무 리스키하고 한 달에서 세 달 후에 만기되는 그런 옵션들로 이제 해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큐 인덱스 자체는 빅스 인덱스와 마찬가지로 30일 후의 그런 스큐니스를 측정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스큐 인덱스가 폭등을 할 때는 한두 달 사이 정도 만기되는 옵션들에서 스큐가 폭등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컬러 전략을 들어간다면은 한두 달 후 사이에 이제 만기되는 그런 것들을 막 이제 풋을 사고 콜을 팔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요 시기가 지나가면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스큐 인덱스 자체는 롤오버가 돼요. 예를 들어서 6월 23일, 25일 이때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엄청 그 풋을 사고 콜을 팔았는데, 이때 보시면 8월 만기 언저리를 이제 사고 팔았겠죠. 근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제 롤오버 되면서 막상 하락장에 왔을 때 반영되는 스큐 인덱스 자체는 8월 만기가 아니고 9월 만기 스큐를 반영하겠죠. 이 인덱스 자체는. 그래서 스큐 인덱스는 그렇게 롤오버 되면서 다시 9월 만기에 대한 스큐 값으로 이렇게 회귀를 하는 거고, 8월 만기를 샀던 그 물량은 아직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상태에서 8월 만기가 다가온다? 그러면 만약에 시장에 별로 안 좋은 뭐 이벤트가 터지든지 아니면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든지 그렇게 됐을 때, 그런 펀드 매니저들은 만기 다가온 옵션들이 있고 이제 하방이 다 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주식을 던지게 되겠죠. 설명이 너무 복잡했나요? 어쨌든 오늘 투자 용어는 주린이 분들께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100% 알 필요는 없다. 흥미 있으신 분들 위해서 조금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이랑 투자 용어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기 관리는 오늘 다시 좀 일찍 깨가지고 명상 조금 하고 운동도 조금 하고, 아침에 샐러드랑 요구르트랑 두부 먹었습니다. 두부. 점점 올드보이처럼 살아가니까 두부가 땡겨가지고 혼자만의 자유가 한 열흘 반짝 좋았는데 이제 다시 가족이 보고 싶네요.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혼자가 되고 싶고, 혼자가 되면은 사람을 보고 싶고, 그런 반복 속에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그럼 주말에 캠핑 이번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가면은 거기서 영상 또 한 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